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개념 수학 18강 인수분해 공식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항의 개수가 두 개인 식의 인수분해를 했었죠. 무슨 공식을 이용해서? 합차 공식. 자, 기억나십니까? 항의 개수가 세 개인 식의 인수분해 무슨 공식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대각선 공식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항의 개수가 3개인 식의 인수분해를 할 텐데 일면 대각선 공식 이런 걸 썼다고요. 과연 이 공식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항의 개수가 3개인 식은 특히나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2차 항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랑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 그래서 대각선 공식을 이용해서 일단 첫 번째 간단한 x제곱의 개수가 1인 걸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1이 아닌 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대각선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를 전개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우리 다항식의 곱셈할 때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걸 좀 특이하게 세로로 한번 계산했다고 해볼까요? 즉 x 더하기 2를 쓰고요. 아래쪽에 x 더하기 2를 썼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지금부터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곱했냐? 우리는 이게 1번, 이게 2번, 즉 x를 x하고 플러스 2하고 한 번씩 곱하는 거죠. 즉 여기 있는 x를 x랑 플러스 2랑 한 번씩 곱하는 거라고요.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x 곱하기 x는 x제곱이 되죠. x 곱하기 2는 2x가 되죠. 맞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뒤에 있는 2를 x랑 2에다 곱하는 게 3, 4죠. 마찬가지 여기 있는 플러스 2를 x랑 2한테 곱하는 게 3, 4가 되겠죠. 그걸 쓰면 x 플러스 2가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더해서 x제곱에 동류한끼리 더하면 2x 더하기 1x는 3x 더하기 2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즉 괄호로 놓고 두 식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할 수도 있지만 세로 방향으로 놓고 똑같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똑같은 다항식 전개식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우리는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는 다항식의 곱셈의 역과정이라고 그랬죠. 즉 우리가 이렇게 이제까지 했다면 이제는 거꾸로 가겠다는 거겠죠. 어떻게? 위방향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소리잖아. 맞죠? 이렇게 간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거꾸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있어. 우리는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 즉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를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보았더니 이 x제곱은 어떻게 나온 거냐? 앞에 있는 x랑 x를 곱한 거잖아요. 거꾸로 가면 무엇을 곱하면 x제곱이 나오느냐를 찾으면 되죠. 이게 1단계야. 그럼 당연히 x랑 x를 곱하면 x제곱이 나온다. 이런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가운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보냐? 끝을 봐. 상수항. 이 상수항 또한 어떻게 나왔냐? 상수항 2는 어떻게 나왔니? 라고 봤더니 뒤에 있는 상수항과 상수항을 곱해서 얘가 나왔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2는 뭐랑 뭐를 곱하면 나오니? 라는 거죠. 그러면 2라고 2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도 있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왜? 곱해서 플러스 2가 나오려면 두 수의 부호가 둘 다 양이거나 둘 다 음이면 되는 거죠. 즉 다항식 곱셈을 할 때는 그냥 간단히 그냥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지만 거꾸로 무엇을 곱해서 2가 나오니?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경우가 한 가지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무엇이 답이니? 라는 것을 찾을 때 바로 무엇을 하는 거냐? 가운데 있는 3x를 갖고 찾는 거죠. 그럼 이 3x는 어떻게 나왔니? 라고 봤더니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랬더니 2x. 이렇게 곱했더니 x. 그걸 뭐 했더니 더했더니 얘가 나오는 거니까 검사하는 방법도 똑같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곱해보는 거지.
그럼 얼마? 2x 플러스 2x 이렇게 곱했더니 플러스 x 더했더니 3x 가운데 있는 게 나오는구나. 아하, 그럼 이게 인수분해 끝인 거야. 그런데 뒤에 있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보시면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x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x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x. 아하, 가운데 있는 플러스 3x가 안 나오는구나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검증을 하는 단계가 바로 3단계가 됩니다. 근데 이 검증을 할 때 핵심이 뭐예요? 서로 엇갈려서 곱하잖아. 엇갈려서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이게 마치 대각선 방향으로 곱한다. 그래서 이 공식을 대각선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대각선 공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네요. 어떤 다항식이 주어졌는데 공통인수가 없어. 항의 수가 3개야. 이럴 경우 첫 번째, 최고차항이 무엇을 곱하면 나오니를 찾는 게 1단계. 2단계, 무엇을 곱하면 상수항이 나오니를 찾는 게 2단계. 서로 엇갈려서 곱해서 더해서 가운데 있는 1차항이 나오는 걸 찾는 게 3단계. 오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을 적을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곱했다고 해서 x 더하기 2를 적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어서 얘가 나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것끼리 적고 아래 것끼리 적는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대각선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인수분해야. 그 중에서 우리는 x제곱의 개수가 1,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걸 가지고 연습을 하겠다고요.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5x 빼기 더하기 4. 자, 이 두 식을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연습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두 식이 공통점이 있죠. x제곱 x제곱 똑같고 상수항이 플러스 4로 똑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가운데 있는 게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인 거죠.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단계 x제곱은 x 곱하기 x. 2단계 4는 1, 4가 있죠. 플러스 1, 플러스 4. 그다음 플러스 2, 플러스 2도 있죠.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도 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곱해서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죠? 플러스 5x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 가운데 있는 게 플러스니까. 맞습니까? 아하.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상수항이 플러스면 두 수의 부호는 똑같다.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근데 어쩔 때 양수고 어쩔 때 음수냐? 가운데 있는 항을 보고 얘가 플러스면 둘 다 양수고 얘가 뒤에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면 둘 다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xx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이거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무엇이 답이냐라고 하는 것은 엇갈려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케이스 경우는 엇갈려서 곱하면 4x 플러스 4x 플러스 x 우리가 원하는 5x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따라서 답을 구하시면 위에 거 x 더하기 1에 아래 거 x 플러스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것도 검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x 나와버렸잖아. 그럼 뒤에 거 굳이 할 필요 없다고요. 정리하시면 x 빼기 1에 x 빼기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고요. 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와 같은 3차식의 인수분해는 앞에 있는 것은 xx니까 똑같죠. 상수항이 플러스라면 두 수가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이다 라는 거죠. 자, 이때 어떤 경우에 플러스고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냐? 바로 가운데 있는 수가 플러스일 때는 둘 다 플러스고 가운데 있는 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둘 다 마이너스다 라는 거 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세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였으니까 이제는 상수항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해보는 거지. 이렇게. 똑같이 해보는 거야. 상수항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근데 한 번은 플러스가 되고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해봐야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아, 자, 그럼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x제곱은 그냥 x 곱하기 x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되죠.
자, 마이너스 8이야.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고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근데 8이니까 우리 쉽게 그냥 4, 2를 떠올릴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1, 8도 있어요. 1, 8도.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많은 경우가 있지만 범위를 좁혀요. 어떻게 좁히냐? 가운데 있는 수를 봐보세요. 가운데 있는 수를 보면 어차피 엇갈려서 곱한 다음에 더해서 2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차가 2이지만 1과 8은 차가 얼마야? 7이잖아요. 7이니까 우린 뒤에 있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 아시겠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만약에 뒤에 있는 걸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 숫자를 제가 7로 바꿔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뒤에 있는 두 수는 2, 4를 생각할 필요 없이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1, 8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7과 연관된 숫자를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찾아가시면 조금 더 우리가 계산을 덜 하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럼 검산 첫 번째 이 경우 이렇게 했더니 플러스 4x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끝났어. 이거 할 필요 없어. 쓸 때는 위에 거 x 더하기 4 밑에 거 x 빼기 하시면 된다. 마찬가지 뒤에 있는 것도 첫 번째 케이스 먼저 해보면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8x 이렇게 했더니 플러스 x 마이너스 7x 나와버렸죠. 따라서 얘도 할 필요 없어. x 더하기 1 x 빼기 8 결국은 대각선 공식을 쓸 때 경우가 여러 가지 나오지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딱 답에 맞는 경우를 찾아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좋겠죠, 사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방금 전과 같이 상수항을 일단 보고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살펴보고 일단 가운데 있는 항을 보고 이 숫자가 과연 어떤 숫자들과 연관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면 우리가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에는 이 대각선 공식을 써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을 써서 조금 더 빨리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쩔 때만 쓴다고요? 바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경우에만 쓴다라는 거. 잘 보시면요. 여기 있는 숫자 1과 4는 결국은 곱해서 4가 되는 수이자 동시에 더해서 5가 되는 수잖아요. 즉 1과 4는 1창의 개수는 합이 되고 상수항은 곱이 되는 경우예요. 결국 쉽게 말하면 이 식을 보고 합해서 5가 되고 곱해서 4가 되는 두 수를 찾으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 수가 뭐라는 거예요? 1과 4죠. 그래서 앞에는 어차피 x니까 x 더하기 1, x 더하기 4 이렇게 쓰는 거라고. 같은 원리로 살펴보면 두 번째는 합해서 얼마인 거죠? 합해서 마이너스 5, 곱해서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곱해서 4가 되고 합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라고요. 그러니까 x 빼기 1, x 빼기 4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식 x제곱 더하기 2x 빼기 8 역시나 합해서 2가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두 수는 4하고 마이너스 2죠. 그래서 x 더하기 4, x 빼기 2라고요. 마찬가지 네 번째 식도 x제곱 빼기 7x 빼기 8은 합해서 마이너스 7이요.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8과 1이죠. 그래서 x 더하기 1, x 빼기 8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게 나는 자신이 없어.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이걸 만족하는 두 수를 찾는 게 조금 힘들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각선 공식을 쓰시고요. 나는 이게 좀 더 편해.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바로 답을 암산을 이용해서 구해낼 수도 있겠죠. 다만 자신이 있을 때만 쓰는 겁니다. 자신 없을 때는 대각선 공식 쓰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응용된 걸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잘 보시면요. 얘가 없으면 인수분해가 돼 있잖아요. 문제는 뒤에 마이너스 7이 붙는 순간 인수분해가 안 돼 있는 거야. 인수분해란 어떤 다항식을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으로만 나타내야 돼. 뒤에 뭔가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된 거야. 무조건 곱셈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수분해는 그래요. 근데 마이너스 7이 있으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된 거야.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인수분해 하느냐?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뒤에 있는 마이너스 7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따라서 우리 어떻게 하시냐? 얘를 일단 전개해서 얘를 갖다가 풀어요. 뭐 앞에 있는 식을 전개하시면 전개해 볼까요? x제곱이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x네요. 더하면 플러스 2x죠. 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7이 있잖아. 이걸 없애줘야죠. 어떻게? 상수함끼리 계산할 수가 있다고. 됐죠? 아, 정리를 하고 봤더니 정리를 하고 봤더니 항의 개수가 3개인 그리고 또한 x제곱의 개수가 1인 항이 3개인 2차식이 됐구나. 그럼 얘 인수분해 할 수 있다고. 뭘 이용해서? 대각선 공식을 이용해서. 그런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방금 전에 알려드린 그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합해서 얼마? 2.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15. 나중에 가면 이것도 헷갈리는 친구도 있어요. 이게 곱이고 이게 합이었나? 이게 합이고 이게 곱이었나? 이게 헷갈릴 때는 대각선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곱해서 x제곱이 되는 거. 그러니까 상수항에 곱하는 거예요. 더해서 2가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5니까 곱해서 15가 되려면 3하고 5인데 더해서 2가 돼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에 x 더하기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x 더하기 5를 먼저 쓰고요. x 빼기 3을 나중에 써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것까지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걸 먼저 써도 상관이 없다. 자, 여러분들 이제 x제곱의 개수가 1인 항의 개수가 3개인 식은 인수분해가 조금 되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항의 개수가 3개인 식의 인수분해인데 이번엔 뭘 할까요? 당연히 x제곱의 개수가 뭐가 아닌 거야? 1이 아닌 걸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이게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왜?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가. 일단 가장 간단한 식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똑같이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자, 앞에 있는 식과 공통점인 것은 뭐냐면 항의 개수가 3개인 2차식이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2로 똑같고요. 상수항이 1로 똑같죠.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와 똑같이 가운데 있는 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대각선 공식을 쓰시면 돼요. 하지만 경우가 좀 더 많아진다는 거. 왜냐하면 최고 차이 개수 때문에 그래요. 아까는 x제곱이었기 때문에 이게 xx였잖아요. 근데 이게 2x제곱이다 보니까 x2x가 되죠. 그쵸? 마찬가지 이것도 x2x가 된다. 맞죠?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제가 좀 더 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쉽긴 쉽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상수항이 곱해서 2야. 그럼 아까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만 고민하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얘의 위치가 바뀐 거. 얘의 위치가 바뀐 거. 왜 여기까지 고민하셔야 되냐면 앞에가 이게 있기 때문이야. 서로 곱해지는 게 다르죠. 첫 번째 이 경우는 2랑 1이 곱해지고 1과 2가 곱해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2하고 2가 곱해지고 1과 1이 곱해진다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우가 늘어나죠. 2배로. 최소한 2배로 늘어나죠. 그래서 최고 차이 개수가 1이 아닌 케이스가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경우를 다 따질 필요가 없다. 왜냐면 첫 번째 가운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경우만 따지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반대로 뒤에 있는 경우는 뭐만 따지면 되겠어요? 곱해서 플러스가 됐다는 경우는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면 되는데 가운데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 경우 두 가지만 따져주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 케이스부터 따져보면 이렇게 했더니 2x 플러스 2x, 이렇게 했더니 플러스 2x, 플러스 4x인데 플러스 5x가 아니죠. 경우가 이거밖에 없죠. 이게 답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플러스 4x, 이렇게 하면 플러스 x, 플러스 5x가 나왔죠? 자,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위에 거 쓰고 아래 거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답을 쓸 때는 x 더하기 2, 2x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해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이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아까와 같이 마찬가지 안 되겠죠. 마이너스 4x니까.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x 나오죠. 그래서 답을 쓸 때 x 빼기 2에 2x 빼기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최고 차이 계수가 1이 아니라면 따져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를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어렵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최고차하고 상수항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2x제곱에 이거 마이너스. 마찬가지 2x제곱에 마이너스. 제가 조금 시간을 한번 들여서 생각을 해볼게요. 네. 플러스 5x에 마이너스 3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3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최고차이 계수가 1이 아니고요. 그 대신에 상수항이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자, 가운데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x에 2x가 되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 3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되니까. 그 다음 얘가 뒤집어 엎어진 거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은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한번 곱해볼까요? 이거 얼마죠? 6x죠. 이렇게 한번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x죠. 계산하면 플러스 5x죠. 아, 그럼 뒤에 있는 거 할 필요 없어. 맞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간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플러스 1이라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x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5x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왜 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3을 나중에 썼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5가 좀 빨리 나오게 할 것인가를 봤더니 2랑 곱해지는 수가 좀 더 컸으면 좋겠고 1이랑 곱해지는 수가 좀 더 작아야지만이 5라고 하는 큰 수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제가 플러스 3을 위에 쓰고 2를 아래쪽에 쓴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나오긴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물론 운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와 같은 인수분해를 해보시다 보면 이런 감각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건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반드시 위에 거 적고 아래 거 적어 주셔야 한다는 거. 마찬가지 얘도 위에 거 적고 아래 거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우리가 두 수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좀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그와 같이 빨리 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각선 공식을 사용해 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한번 따져볼게요. 자, 4x제곱 빼기 6x 빼기 10. 자, 이와 같은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바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공통인수 찾아야 돼요. 공통인수. 공통인수 찾아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방금 오늘 강의할 동안 공통인수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대각선 공식을 썼죠. 하지만 이 식은 공통인수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2가 있죠. 2가. 2로 묶어내는 거야. 2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빼기 5가 되죠.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끝내시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가운데 있는 가로 안에 있는 식이 항의 개수가 3개야. 아, 그러면 우리는 대각선 공식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할 수 있구나. 인수분해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될 때까지 하는 거다. 2x제곱은 x 곱하기 2x. 자, 5예요. 근데 3이 나와야 돼. 여기다 5를 곱해버리면 큰일 나죠. 왜? 2, 5는 10이니까 너무 커져. 이런 것들을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5는 1 곱하기 5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여야 돼.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요렇게만 따지자고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플러스 5x 플러스 3x네요.
마이너스 3x가 필요한데 얘 아니야. 그럼 뒤에 게 답이겠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x, 이렇게 하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3x 딱 나오죠. 아하. 자, 그래서 답을 쓰시면 2는 쓰고요. x 더하기 1, 2x 빼기 5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완벽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인수분해하시오라고 할 때는 무조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공통인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특히나 항해계수가 3개일 때 공통인수를 잘 안 찾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공통인수를 먼저 체크해 두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대각선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인수가 주어지는 경우에 인수 뭐냐면 쉬운 문제는 x-2가 이 당식의 인수일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수는 언제 나와요? 인수분해해야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얘가 나오더라. 이때 A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고요. 마찬가지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얘가 나오더라. 이걸 이용해서 B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자, 많은 친구들이 이와 같은 문제 어려워하는데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왜? 대각선 공식을 쓰시면 돼요. 자, 이걸 인수분해했더니 하나가 뭐가 나왔다고요? x-2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x 빼기 2를 적어주는 거야. 그럼 아래쪽에도 인수가 하나 있겠죠. 그 인수를 완성하는 거야. 어떻게? x제곱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인수가 x 더하기 3인 거야. 그렇다면 a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곱하잖아. 3x. 이렇게 곱하잖아. 마이너스 2x. 계산하시면 플러스 x잖아요. 아, a 값이 얼마면 돼? 1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마찬가지예요. 얘 인수 하나가 얼마라고 얘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 x-1을. 그럼 나머지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3x제곱은 x 곱하기 3x죠. 자, b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이겠죠. 근데 얘를 몰라. 얘를 알아야지만이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먼저 구해. 어떻게 구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네모 x. 근데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5x가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6x에다가 뭘 더해야 마이너스 5x일까요? 그렇죠. 1x잖아, 1x. 그렇죠. 여기가 1x면 돼, 1x. 마이너스 6x 더하기 1x가 마이너스 5x.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라고? 1이라고, 1. 그럼 b 구할 수 있죠? b는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물론 뭐 합은 뭐 구하시면 되겠지만 우리는 결국 어떤 당식의 인수가 주어졌을 때 여기 있는 미지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찾는 건데요. 일반 문제집에 나와 있는 풀이가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풀지 말자고요. 어떻게? 그냥 우리 대각선 공식을 썼듯이 그걸 그대로 위아래 적어주시고 완성하시면 내가 원하는 1차의 개수라든지 상수항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인수분해 공식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항의개수가 3개인 식의 인수분해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구한다고요? 대각선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각선 공식 꾸준히 연습하셔서 나중에는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